이재명 정권은 내 편 무조건 챙기기, 내 사람 한없이 감싸기식 사면으로 광복절마저 통합이 아니라 분열, 축제가 아니라 치욕의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어떤 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면에도 반대합니다. 조국과 윤미향 사면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가 비상 사태라도 터진 것입니까? 이들을 꼭 사면해야겠다면 광복절이 아닌 조국의 날, 윤미향의 날을 따로 지정해 그날 하십시오. 조국 부부 특사 등이 강행된다면 8.15 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은 부모 찬스 대관식이라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조국 전 대표 등을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시킬지 말지를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앞당겨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원포인트 국무회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열어서 이 해당 내용을 최종 결론 내리기로 한 겁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조국 전 대표 등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비판이 아주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 앞당겨서 이렇게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면서 사면 여부를 결정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명단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제 마침표가 찍혔는지는 좀 지켜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명분이 축적됐다는 정무적인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뭐 백낙천 교수 등 이런 지식인 사회에서도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좀 청하고 있고 종교계에서도 마찬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오상호 정무수석과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의견을 표명하신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집권 초기에 뭐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왔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좀 이 부분을 여야 공이 어떤 사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제 사면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이게 논란을 조기에 좀 종식시키기 위해서 원래 이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이 아닌 오늘 또 안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루 앞당겨서 조치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국 전 장관 사면도 논란이 되는데 그 이후에 지금 윤미향 의원도 이름이 들어갔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도 보니까 또 백원우 의원, 윤건영 네. 뭐 이렇게 자꾸 측근들 이름이 슥슥슥 포함이 되면서 이거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일인데 기왕 하는 거 그냥 쇳불도 당김에 뺀다고 그냥 밀어붙이는 건가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은 네. 게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이름이 이제 사면심사위원회에서 확정된 그래서 국무회의에 올린 상신한 안건에 누가 들어갔는지는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네. 뭐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전망도 나오고 있고 다만 논란이 더 있는 인물들이 또 있죠.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서 송 그 비대위원장이 청구했던 그리고 본인이 요청을 했던 인사들, 뭐 홍문종 전 의원이랄지 왜냐면 50억 원이 넘는 이 교비 같은 걸 횡령을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포함됐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다 이 사면 복권이 이루어질지는 조금 열려 있고 가능성이 좀 낮은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사면을 두고 또 주목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요,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나서 이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서 건의를 직접 했습니다. 이게 언론을 통해서 다 알려줬고요. 여기에다가 지난 9일에는 최근 출간된 조국 전 대표의 책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자, 김성태 전 의원은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 조국 대표가 독거방에 갇혀 있는 그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온 하나의 이제 책이기 때문에 이 조국의 공부가 우리 모두의 공부 됐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아직도 살아있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체제에서 작년 4월 공천 과정에서 지금 현재 흔히 말하는 친문 인사는 많이 그 당시에 학살당했다고 봅니다.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12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몇 명만 하면 앞으로 원내 교섭단체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을 어떤 경우든 살려내려고 한 그런 의지가 있어요.
사면 권한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직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은 사면시켜줘야 한다라는 의견을 직접적으로 건의를 했고요. 네. 그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의 책을 또 직접적으로 또 홍보까지 네. 저렇게 해줬습니다. 네. 이게 과연 적절한 거냐 여부의 이야기를 떠나서 네네. 그만큼 지금 현 대통령, 현 정권에 전 문재인 대통령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상황이면? 뭐 충분히 그렇게 해서 가능하지요. 뭐 사면권은 뭐 헌법 79조의 고도의 어떤 통치 행위에 포함되고 또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권한 중에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법부,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받은 것을 사실은 그거를 되돌리거나 혹은 정반대의 어떤 그런 그 결과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좀 들여다 보시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늘 조국 전 대표한테 마음의 빚이지 않습니까? 그 빚을 이번에 확실하게 어떤 좀 청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어떤 행위로 보이고 또 한 가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도 영향력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면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조국 사면의 그 흐름이 이렇게까지 급박스럽게 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원래 좀 확고했던 게 아니냐. 아하.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번 그런 지원은 어찌됐든 이재명 대통령의 짐을 좀 덜어주는 것. 아하. 나까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종교계도 이야기하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좀 홀가분하게 할 수 네. 있도록 하는 그런 수순이 아니겠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실용이잖아요. 실용이라는 네. 건 이런 여론의 비판.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비판적인 어떤 여론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 여론을 딛고서라도 해줄 이익,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네네네. 정치적인 어떤 네. 결과가 없다면 쉽게 그렇게 결론을 이렇게 빨리 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결론을 내린다는 건 또 드라이브를 이렇게 건다는 건 충분히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지금 포함된 어떤 과정이 아니겠느냐.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을 주변에서 함께 짊어지고 좀 덜어주려는 그런 모양새로 또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사면인 만큼 정치권도 그리고 여론도 연일 시끌시끌합니다. 오늘 오후에 확정될 특사 명단을 놓고 여론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56.5%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수치는 취임 이후에 나온 조사 수치 가운데 최저를 기록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 전주 대비 6.8%포인트가 하락한 수치인데요. 부정평가는 38.2%로 그 전주에는 31.4%였는데 부정평가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 조사가 특별 사면에 대한 여론조사가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을지요. 특히 조국 네. 전 대표의 사면이 지금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론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여론조사를 실시한 시간을 보더라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 이슈가 한창 정치권을 달구고 있을 때 여론조사가 좀 진행이 됐던 측면에서는 하락세에 혹시 이제 특별사면의 이 면면을 봤을 때 시기상조 아니냐, 이 인물은 혹시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어느 정도는 담겨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이춘석 의원의 어떤 그 보좌진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주가를 이제 거래를 했다라는 부분도 사실상 큰 실망감을 안겨드린 부분이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이 좀 종합적으로 하락세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동한 게 아닌가라고 분석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큰 부담을 안고 원포인트 국무회의까지 열어서 사면 여부 이 명단을 오늘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 번 더 뜨겁게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윤미향 전 의원이 지난 주말 위안부 관련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공개 활동에 나선 건데 그러면서 비판 여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윤미향 의원이 벌써 사면된 건 줄 아냐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하게 사면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래서 더욱 지금 논란이 달궈지고 있는데 네네. 벌써부터 공개 활동에 나선다? 좀 시기상조 아닐까요? 그러게요.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 여부를 떠나서 사면에 그런 오르내리는 그런 해당 당사자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저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사면을 해야 되는 또는 사면을 결정해야 되는 통치권자의 부담을 지어주는 행위예요. 그렇죠. 계속 그 판단해야 되고 여론의 어떤 비판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도리어 불을 지르는 행위거든요. 대개는 사면에 이렇게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그 결정이 날 때까지 사실은 근신하거나 혹은 자숙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들이 어찌됐든 간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넘어서서 그걸 되돌리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 전 의원의 비판 여론은 확실히 더 지금 거세게 일고 있고 지지율에 영향을 결정적으로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확정되기 전에 좀 너무 이르게 움직였다라는 비판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준 얘기 중에 확 와닿았던 게, 이거 결정하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꾸 저런 게 나오면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사면을 해주는 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좀 조용히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윤미향 전 의원이 정말 사면 명단에 포함이 될지는 아직 좀 열려 있는 그래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국무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고, 사실 법무부 명단에 정말 포함이 됐는지도 아직 정확하게는 이제 법무부 측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봐야 되겠고, 아마 본인이 평생을 걸쳐서 했던 부분들, 물론 이 죄질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단죄를 한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부분이 또 무죄로 나온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게 사법수사의 어떤 정치적 수사의 피해자가 아니냐라는 일부의 어떤 전망, 분석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런 연장선상에서 본인이 해왔던 과업의 업무에 다시 복귀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기는 어렵고, 다만 짚어주신 대로 그 시기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제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새겨듣는 행보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